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 충청북도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도 이런 것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노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사업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과 4차 산업혁명팀 최상화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저희와 같이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충북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충북도청 신성장 동력과 4차 산업혁명팀 김현순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 29분이 들어와 계신데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사업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신 최상화 팀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충북도에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스마트시티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기업 대학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충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바이오로 대표되는 오송, 첨단과학산업단지 오창을 중심으로 KTX 오송역 그리고 그 옆에 청주공항 또 인근의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우리 국가 정책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도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최상화 팀장님의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사업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의 연구위원 홍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가 기획하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기업 대학 모집 공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개요, 공모 지침, 지역 현황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개요 중에서는 추진 목적, 대상 지역, 공모 분야, 신청 접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미리 대응하고자 역량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공개 모집을 통해 발굴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대상 지역은 오송, 오창, 충북혁신도시,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분야는 교통, 에너지, 환경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되며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여 충북특화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분야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예시로 드론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대기오염 예측 서비스, 수소차 전기차 서비스, 스마트 의료, 지역화폐 활용 솔루션, 청주공항 오송역의 방역 솔루션, 비대면 교육 등 주요한 이 제시한 예시와 함께 그 밖에도 모든 분야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장소는 충북연구원 30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 지침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개요, 사업 제안서의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개요는 예비 검토, 서면 평가, 발표 평가의 순으로 진행이 되며 서면 평가를 통해서 상위 8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에서 4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솔루션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작성하게 될 예비 사업의 제안서는 첫 번째로 지역 문제 발굴, 두 번째로 정량적 목표의 설정, 세 번째로 솔루션의 기획, 네 번째로 대표 솔루션의 도출, 그리고 끝으로 사업 기획의 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솔루션 기획과
대표 솔루션 도출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양식들은 배포해드린 문서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송 오창,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의 위치도를 보시면 청주의 서측에 오송역과 오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북측 지역에 청주국제공항과 오창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중심지이기도 하고 고속철도 X축의 결절점이기도 합니다. 오송의 구체적인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문서와 화면들을 상세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은 방사능 가속기가 입지 예정인 과학도시가 되겠고 청주국제공항에 입지한 세계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화면과 문서의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청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연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송역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시험지구 지정 추진이 전개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1단계로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를 연결하는 구상이 2020년 올해 내에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그 후에 오송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청주페이가 발행되고 있고 청주시청 공유자독제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 환경 등의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충북혁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국가성장 거점이자 교육 ICT 기반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통신 분야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상태이고 평균 연령 31세의 주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아주 젊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거점지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추진 상황으로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전신인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비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단계의 사업은 추진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 외 스마트 제로 에너지 구축 사업 등 에너지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고 2020년도에는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조성 추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물류기지가 혁신도시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의 일반적인 문제 상황도 화면을 가름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예비단계 선정 이후에 본단계에 추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혁신 충북 입장에서의 재도전인 상황이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되겠고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도시 충북에서 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신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기업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질문을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고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실시간 채팅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채팅을 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뜨지 않는다면은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건데 로그인을 하시면은 채팅을 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영상으로 어느 정도는 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고 기간이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출일, 최종으로 제출해야 되는 날짜는 9월 4일 17시까지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청주시 문화동 15번지에 있는 충북연구원 건물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 내에서 촬영 중에 있고 충북연구원 305호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구비 서류들은 문서 그리고 우리 방금 설명드렸던 영상 자료에 자세히 기술을 해놓은 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지금 질문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 우리 사무관님 같이 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챌린지 사업은 저희가 21년도 공모 예정인 국토부의 그 사업을 미리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챌린지 사업이 19년, 20년 이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희 충북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송오창 그리고 혁신도시 이거에 정말 적합한 충북형 솔루션이 뭐가 있을지 이 지금 저희가 공고 띄운 서류들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기술하셔서 이렇게 내주시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솔루션들은 저희가 그 솔루션 위주로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이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독청 평가 완료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질문들은 한데 모아서 저희들이 동시에 이제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하나만 제출해 주셔도 되고 또 복수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제시해 주셔도 저희들이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다 채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 아이디어들 많이 가지고 계시면 많이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방송이랑 저희가 진행하는 거하고 조금 시차가 있다 보니까 질문이 아직은 많이 안 올라왔는데요. 질문은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공고문 이제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고 이후에 따로 별도로 대면에서 회의를 갖자라고 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이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후에 진행될 때 우리 개설해 놓은 카카오톡 오픈 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지도 드리고 또 상세히 대면에서 상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일자도 지정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라온 거 먼저 답변할까요? 네, 지금 많이 됐나요? 일단 처음에 이현안 님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질문이 충북도청 평가 완료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인데 저희가 일단 이번 공모를 진행하고 나서 기업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과 함께 내년에 있을 국토부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제시한 솔루션 중에서 가장 내년에 실증이 될 수 있고 바로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 솔루션으로 선택을 하고 이 대표 솔루션으로 선택을 하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업들이 모아서 컨소시엄을 맺고 그것들을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기업들을 선발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대표 솔루션으로 선정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를 만들고 이게 4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국토부 공모가 뜨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에 맞춰서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슬라이드 상에 사업 제안서 기본 방향하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계별로 첫 번째 지역 문제 발굴부터 마지막 사업 기획 방안 마련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차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공모 평가 자료들이 솔루션 기획 및 대표 솔루션 도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테고 올해 연내에 평가 완료돼서 우수한 사업 솔루션에 대해서 사업 기획 방안 마련이라는 이 부분에서 상세한 계획들을 이른바 상세 계획을 충북연구원과 제안해 주신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상세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에 있는 2021년 국토부 주관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공모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김창용 님이 올려주신 오송과 청주공항 사이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 아이디어는 어느 범위이신지, 차량에 대한 아이디어인지, 그 외 인프라까지 모두 포함하는지요? 이 질문인데, 저희가 오송과 청주공항 사이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기업 측에서 어떠한 사업을 제안하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안하는지는 그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느 거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됐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성이 있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면 모두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에 적합한 범위에서 평가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네네. 그 다음에 슈퍼맨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평가 방법에 기재된 정성 정량 비율과 평가 기준에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있는 서면평가하고 그 다음에 있을 발표평가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량평가 그래서 기업 간 상세 경력과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부분이 20%가 들어가고, 그 외에 정성평가 부분으로 80%가 들어갑니다.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량평가는 20%고 그리고 정성평가는 80%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저희는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정성은 80, 정량은 20, 이 부분이 맞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들이 제안하실 때 그 솔루션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사업 자체에 민간 기업을 저희가 함께 참여시키는 거는 이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지속 가능해서 어떤 그 선순환이 일어나서 스마트 시티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 하는 거는 어떤 그 마중물 역할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그 후에는 기업들이 이거를 운영을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창출 효과도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장 중심을 두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한국판 뉴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4차 산업의 기술을 도입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했다가 그게 사장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기업을 함께 해서 이렇게 그 챌린지를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에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고 수익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송호빈 님이 올려주신 건데, 국토부에서는 챌린지 사업 운영 시 지자체의 의지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혹시 충청북도는 2021년 예비사업과 2022년 이후 본사업 진행 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토부에서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의지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예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분도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를테면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내년도 공모가 뜬 이후에 내년도 국토부 공모가 뜬 이후에 준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지금과 같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도 저희 지자체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예비 사업으로 해서 15억이 국토부에서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이제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300억을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도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 4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 저희 스마트 시티 부분도 다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300억이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지방비가 저희가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그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 주민들한테 체감도가 높다고 하면 아마 저희 충북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나 또한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충북도에서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 그런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호빈님이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국토부에서는 2021년 챌린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스마트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에도 국토부가 확대 추진한다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부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추진을 하기는 하되 더욱 확대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오픈창에 성영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신지 여쭤보긴 했는데 아직 답변을 주시진 않은 상태고요.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도시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 혹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허용되어 있는 이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그리고 또 충청북도의 특화형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업 제한 참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왔네요. 대전 스마트시티 사업 중이라고 나오시고요. 대전, 충북이 우리 또 가까운 지리적으로 근접해서 있지 않습니까? 적극 환영합니다. 사업 제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관계자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침묵의 시간을 걱정스러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또 처음 진행하다 보니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게 또 당연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질문 오는 동안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오송이랑 오창 혁신도시 설명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우리 설명 자료로 동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오송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성장 거점이고요. 그리고 오송역이 상징하는 고속철도 X축의 결정점인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상하는 기업과 대학들이 유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년 진행 오면서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공교롭게는 모빌리티 중심으로 이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 상황이 불과 이제 올해 3, 4월 거치면서 일어났던 코비드 이전과 이후에 완벽하게 변화된 사회상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 시티 서비스도 이제는 모빌리티를 넘어서 방역이라든가 문화, 실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때 오송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라는 어떤 상징성, 교통 결절점인 이 상황, 오송 역사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매우 좋은 서비스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되고요. 오창하면 또 우리 최근에 방사선 가속기가 유치가 돼서 지금 이제 곧 착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사선 가속기가 상징하는 이제 과학 도시로서의 이미지, 이곳이 바로 오창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곳에는 또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징하고 있는 곳에서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문제라면 오송이나 오창 모두 신도시다 보니까 상가 공실률 문제 혹은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오창 같은 곳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미세먼지가 많고 공업 단지들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발암 물질 같은 것도 유출이 돼서 사회적인 논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독 청주시에 1인 가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적으로도 좀 많은 편이어서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 미세먼지 정제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질문이 올려져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오송, 오창, 혁신도시 저희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듯한데 안 나와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오송, 오창, 혁신도시를 모두 연계해야 하는 솔루션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는 개별 솔루션도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듯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민할 때 했던 사항이거든요. 각각의 오송, 오창, 혁신도시만의 개별 솔루션도 가능하고 또한 오송, 오창, 혁신도시 뭐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오송에서 뭐 모빌리티를 했을 때 그 모빌리티를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그런 솔루션도 가능하고요. 각각의 예를 들면 오송에는 모빌리티를 하고 뭐 저쪽에는 혁신도시에는 에너지를 하고 이런 각각의 솔루션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설명을 충북 혁신도시로 조금 넘어가 보면 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의 경계에 이렇게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약 200만 평 정도 규모이고 지금 11개 공공기관, 정보통신이나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해 왔고 지역적 차원으로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중심 어떤 거점 지역으로 충청북도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컨대 이전 공공기관 중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충북혁신도시 내에 수소 안전 체험관을 건립하는 건을 확정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스마트 교육 분야가 요즘 또 중요한 국가적인 화두인데 공공기관들 중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런 기관들이 집적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듀테크 혹은 스마트 교육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획 활동들 이런 것들이 또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 교육과 관련돼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는 많이 도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업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 네, 박사님께 하신 질문 같은데 스마트 시티 사업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은 다른 것이어야 하나요?
동일한 서비스 제한은 불가한가요? 아마 여기 제안 내용에서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충청북도에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걸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도시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도구적인 기술이라면 그 또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스마트 시티 우리 사업 제안 방향에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 혁신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슬라이드 상에 사업 제안서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지침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대로 좀 수용한 내용인데 5대 핵심 요소라고 해서 종합성, 혁신성, 보편성, 연계성, 유연성 5가지 측면을 결국에 내년에 의무화하게 될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1년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존에 활용되는 솔루션보다는 혁신성이 가미된 그런 서비스에 또 중요한 평가 요소를 두고 평가를 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의 설명의 동영상은 네, 이 영상은 게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 그리고 상세하게 대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주시고 저희들이 지정된 기한을 다시 한번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연구원 내에서 대면에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김창영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자료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 외에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장애 요소는 없는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요? 네,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장애 요소라는 것이 저희가 현황 자료로 설명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도시문제 일반에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지역별로 특성들이 약간은 다를 텐데요. 오송 같은 경우에는 오송이 청주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청주 도심에서 오송역까지 이동 접근성들이 아주 원활한 편은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구도시민 충북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 도청 건물에서 오송역까지 가는데 아마 40분 정도 시간들이 소요가 되니까 꽤 먼 거리에 있는 부분이고 교통수단이 다양화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승용차 혹은 택시, 버스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은 자주 빈번한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고 또 오송역을 거점으로 해서 오송 1 생명과학단지, 2 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있는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이 부분들이 가깝긴 하지만 도보로는 이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시행교통수단이라든가 이동수단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렇듯이 주차 문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들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송역이나 혹은 세종청사까지 이동수단들이 많지가 않아서 또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수단을 다양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애로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송호빈 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2019년 기준 국토부 공모서에 보면 신청 자격이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시죠?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일단 공모사에 보면 그 신청 자격에 지자체하고 그 특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도, 시군 이렇게 모두 열려져 있고요. 저희 광역도에 대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확인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아마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 그 챌린지 사업에 제주도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 사업에. 그리고 광역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고 아마 광역도 단위 차원에서는 아마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아마 그 지역 의지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는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충분히 참여 가능하니까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전신 이제 사업명이 스마트 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기 스마트 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이 2017년도에 첫 공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서 예비 단계까지 선정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도 단위에서도 당연히 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선정 경위들, 동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번 제출했다가 최종적인 성과까지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에 많은 부분 또 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지자체에 제안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충청북도에 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재영 님이 하신 질문인데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와 솔루션과 관련된 업체의 전문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인지요? 네. 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이제 1월에 공모가 뜨면 5월에 이제 지자체를 선정을 하고 나면 바로 이 사업을 실증을 하게 됩니다. 대표 사업을. 그런데 아이디어만 있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바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도 우수해야 되지만 그거를 정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스마트 챌린지 사업 중에서도 시티형 사업은 예비 사업에서 대표 솔루션을 실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중에서도 바로 내년에 바로 실증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고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또 사업이 저희가 실증이 우수하게 평가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 본 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구축과 확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결국에는 4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간을 봤을 때 톡톡 치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증 단계에서 이게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가 장기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혁신성과 네. 상용성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치될 수 없는 어떤 성질의 것인 것 같기도 해요. 혁신적이면서도 바로 현실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지만 지금 주어진 우리의 과제가 혁신적이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수준들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무게중심을 잘 따져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된 기술들을 정말 이제 민간
민간 그 사회에 그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런 어떤 거의 완성된 기술을 적용해 보는, 시험해 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표 솔루션을 실증을 할 때 정말 기업에서 그 좋은 아이디어로 만든 솔루션이 정말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내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됐을 경우 이제 본 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확산하고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호빈님이 올려주셨던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메시지가 취소가 됐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이게 청주시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냐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충청북도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청주시에 있는 오송과 오창 그리고 청주공항, 오송역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부분도 저희가 이번 사업의 범위 안에 넣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이름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둔둔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 가로등 같은 도로에 관한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도 해당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능은 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 챌린지의 그 챌린지 사업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혁신성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 시티 챌린지입니다. 이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챌린지 사업이 시티 챌린지가 있고 타운 챌린지가 있고 솔루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 챌린지라고 하면 그 어떤 낱개의 지금 말씀해주신 뭐 스마트 가로등, 뭐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아마 그 하나하나의 솔루션을 스마트 솔루션 그 챌린지에 그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티 챌린지라고 해서 좀 복합된 큰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그 단독 하나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그 디밍 정도 혹은 지능형 CCTV 정도가 달려있는 스마트 가로등이라면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더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그 스마트 가로등 안에 담는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받은 질문 마저 답변 드리고 이제 저희 사업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톡으로 받았던 질문인데 네, 스마트 시티 조성하는 거면 전체적인 부분 말고 부분적으로 스마트 도로라던가 이런 소규모로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팀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희 그 챌린지 자체가 시티, 타운, 솔루션 챌린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적으로 스마트 도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 시티는 이런 솔루션들이 좀 복합된 그런 이제 복합적인 스마트 시티 구축 계획을 내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 도로 같은 그런 개별적인 솔루션이라도 이제 저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정말 현실적인 거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기업에서 제안한 뭐 개별적인 솔루션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솔루션과 복합해서 만약에 이 스마트 도로라고 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 챌린지 국토부 공모에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뭐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 도로에 대한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면 예, 그거를
그거를 다시 기획 단계나 이런 좀 확장하는 단계를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면 그런 각각의 솔루션 제안도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네,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나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죠?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충청북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 기업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